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바꿔가는 환상감자입니다. 저는 예비 파이어족입니다. 점차 은퇴가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월급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지 월 지출을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지출 비용을 풀어봅니다. 우리 가족은 2인 부부이고요. 집은 자가입니다. 우리 집 지출 비용과 내역을 보시면서 아낄 부분이 떠오를 수 있겠죠? 바로 월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1,000원 단위는 생략할게요. 필수 비용으로는 집 대출 상환금 60만 원입니다. 집은 부모님께 받은 게 아니라 초기에 몇천만 원 가지고 영끌해서 샀고 지금까지 대출을 갚아왔습니다. 유틸리티 비용, 즉 관리비와 휴대전화 비용입니다. 월 32만 원 정도 나오고요.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휴대전화는 둘이 합쳐 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알뜰폰 안 쓰시는 분들 꼭 쓰세요. 운이 좋으면 한 달에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10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식료품, 외식, 생활용품을 다 여기에서 충당하고요. 보험은 한 달 비용이 10만 원이 안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보험을 인당 30만 원, 40만 원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건강한데 잠재적 위험 비용을 내 월급의 10% 혹은 20% 정도로 많이 투자하는 건 아까웠습니다. 보험 가입 계약서를 보면 아주 좁은 수준의 보장만 적혀 있죠. 몇 개 더 넣으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확 늘어나고요. 굳이 내 돈 30만원, 40만원 내고 좁은 수준 보장을 추구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보험 낼 돈으로 차라리 투자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보험은 유니버셜, 투자형 이런 거 들지 말고 보장형으로만 최소한으로 들었고 그 차익으로 S&P나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투자 수익을 병원비로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보장은 무제한이면서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고요. 보험 수수료를 뗄 필요도 없습니다. 아내는 30살 이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린이용 보험을 들었고 저도 4만원대로 들었습니다. 보험 한 달 지출 비용이 87,000원입니다. 다만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해약하는 게 더 손해일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용돈은 각 50만원씩 100만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2년 전까지는 둘 다 30만원이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20만원씩 더 추가했고요. 저는 여전히 15만원은 출퇴근비로 쓰고 미용실 비용도 용돈에서 나갑니다. 사실 전 월급이 30만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물욕을 크게 줄여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0만원이 내 월급이다.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인 점은 양가의 자산과 생활 수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신중한 항목이고요. 늘리긴 쉽지만 내리긴 어렵습니다. 아내와 참 많이 이야기했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양가에 각 50만원을 드리는데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50만원 중에 35만원만 드리고 15만원은 우리 통장의 다른 계좌를 개설해 비축합니다. 그리고 경조사가 있을 땐 비축한 계좌에서 꺼내서 씁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비비로 건강비상금, 의류 가전비, 휴가비가 있습니다. 아플 때, 병원 갈 때 여기서 꺼내 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이 항목에서 꺼내 씁니다. 우리 부부 둘 다 옷을 잘 사지 않습니다. 이젠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따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옷 좀 사라고요. 옷이 필요할 때 돈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옷 좀 사라고요. 휴가비는 언제라도 비행기표 끊고 떠날 수 있도록 따로 만들었습니다. 기타 40만원이 있고요. 투자 비용으로는 고정 비용이 총 350만원 있습니다. 면접펀에 100만원, IRP에 50만원, ISA에 200만원, 350만원이 됩니다. 이것들을 총 합치면 980만원입니다. 2인 가족이 쓰는 것 치고는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은 230만원이고 투자 비용이 350만원입니다. 이것들을 빼면 400만원만 쓰는 거고요. 부부 용돈 100만원, 양가 부모님 용돈 100만원을 빼면 200만원을 뺄 수 있습니다. 필수 비용이 2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0만원만 벌어도 우리 부부는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여윳돈입니다. 제 경우에는 월 3천만 원을 벌고 1천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럼 차액인 2천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사치품을 살까요? 아닙니다. 투자로 보냅니다.
투자로 들어가는 돈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저보다 적게 버는 분도 있을 테고 많이 버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에 쓸 여윳돈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할 여윳돈이 최소 15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150만 원은 예금에만 넣어도 5년 뒤 1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잣돈이 미래의 자산이 되고요.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 친구들을 불러올 거고 여러분은 근로소득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겁니다. 아직 150만 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여서 만들거나 수입을 늘려서 만드는 방법 말곤 없습니다. 그 고민이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 가계부를 쓰세요. 제가 이렇게 현재 지출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계부를 쓰는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2016년쯤부터 가계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체납됐던 시기도 적혀 있고요. 부업을 통해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30살이 넘도록 갚았고요. 데이트 비용도 아꼈던 적이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왜 돈이 없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가계부 안 써보신 분들은 딱 3개월만 써보세요. 3개월 정도만 쓰시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이 정도이구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숨쉬면서 살아가는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달 생활비도 모르는데 파이어족을 하겠다, 은퇴를 하겠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재앙입니다.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새는 구멍을 확인하지 않으면 번함 안 하고요. 지금부터 딱 3개월만 가계부를 써보세요. 은퇴가 보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잠깐씩만 쓰면 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씁니다. 용돈 받고 나서요. 한 달에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돈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계부에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가계부의 핵심은 10원, 20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절약도 아닙니다. 가계부의 핵심은 순자산 상승입니다. 기업을 보듯 우리 집 캐시플로우가 긍정적인지 파악하는 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돈 모으는 데 집중해야지 가계부 쓰는 데 집중하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세 번째, 변동지출의 고정지출화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계부를 쓰다 보면 우리 집 현금 흐름 추적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일까요? 우발적으로 나가는 비용, 계획하지 않았던 비용이 많거든요. 이런 무계획적인 비용을 변동지출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비용, 꾸민비, 경조사비, 우발적인 여행 비용도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고정지출은 계획적인 지출 비용이고요. 말 그대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이것들은 비교적 추적하기 쉽습니다. 월마다의 대출 상환, 임대료, 용돈,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변동지출의 고정지출화는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변동되는 부분까지 고민해서 아예 고정적으로 만든 지출 내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모님들의 경조사가 좋은 예시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15만 원은 따로 빼놓는다든지 휴가 때 비용 걱정 없애기 위해 따로 고정적으로 만든 비용 등을 확인해 보세요. 처음 세팅만 잘 한다면 우리 집 현금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출들을 연간으로 계획해 보시고 분기, 월간으로 나눠서 적어 보세요. 지금은 6월이니까 하반기 나갈 돈들을 미리 계산해서 비용으로 넣는 거죠. 추석, 크리스마스처럼 국가 이벤트도 있을 거고 내 생일 혹은 가족의 생일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만 정리해서 변동지출의 고정지출화를 이루신다면 우리 집 현금 흐름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죠. 생활비 이외에 투자할 여윳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시고요. 변동지출의 고정지출화를 해서 시스템화를 시키십시오. 주식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려면 돈 모으기, 돈 지키기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우리 집 현금 흐름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돈의 개념을 파악하고 돈 관리를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전자책을 참고해 보세요. 제가 직접 수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쓰고 있는 구글 시트 가계부와 돈의 개념을 엑기스만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런 내용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바쁜 직장인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